지난 몇 달간 함께 걸어온 이 길은 사실 전혀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또는 교육 시민운동을 했던 분들이 함께 뭔가를 해보자 하라고 모였죠. 바로 그 뭔가가 교육 대전환이라고 하는 아주 시대전환적인 그런 아젠다인데요. 그런 것은 어느 정당이나 아니면 뭐 우리 시민운동 일방의 힘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활동의 성과가 내일 모레 개표 결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교육 대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과 함께 교육 대전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교육계 3만인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유기용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교육대전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전국 교육계 3만인 지지선언을 가지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대전환위원회 처음 출범식에서 제가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개 대선 캠프에 이런 위원회는 주로 교육 공약이나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몇몇 단체들하고 협약식을 맺거나 하는 것이 활동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대선 때마다 교육 쪽을 책임 맡아서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17개 시도에 조직을 만들었고, 시군구 단위에까지 조직 주체들을 형성했다는 점이 우선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세단이 전국을 교육을 주제로 한 유세단은 어마이뉴스에서도 기사를 써주셨지만 최초의 교육을 주제로 한 유세단이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오늘 이 3만인 지지선언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선거 때 하는 그냥 명단 만들기식의 지지선언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3만인은 우리 교육계의 염원이 모여진,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조직했던 결과이고, 3만이지만 한 분 한 분의 여망의 크기로 보면 이것은 300만 이상의 그 크기를 갖는 그런 지지선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교수 지지선언, 청년 대학생 지지선언, 학부모님들의 지지선언, 또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님들의 지지선언, 많은 지지선언들이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본부는 조금 이따 3시에 또 지지선언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속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지선언은 그냥 관성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살아온 궤적, 정말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고, 또 돌봄부터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제, 또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교육의 사다리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문제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또 행복한 지효일,
이런 초중 등의 여러 가지 정책 공약 방향에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사들께서 공감해서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 지지선언 하셨던 안현효 교수님도 여기 와 계시고 우리 반상진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하고 공약에 있어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 공약이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을 OECD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는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공약에는 교육 재정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 서열화 해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로 지역대학 혁신체제, 고등교육 생태계의 새로운 조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정말 다른 부분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 대학생들, 물론 대학 등록금 경감 문제도 이번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생들, 교수님들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지지선언을 해주셨던 결과도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이 3만 명의 뜨거운 지지를 모으기 위해 애써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 교육계 3만 명의 지지선언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그동안의 정책 개발에 힘써 오셨던 반상진 고등교육 정책 반상진 집행위원장님이 고등교육 정책 관련된 소개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경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 중에 이제 큰 줄기는 일본 통합, 그다음에 상생 협력 교육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제에 관련된 공약, 또 AI 교육 대전환, 그리고 교육부 리셋이라고 하는 교육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 다들 중요한 의제지만 대학 체계 대전환이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약과 관련돼서 문제의 진단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모두 아시다시피 사교육비라든지 성적 경쟁 교육, 그다음에 대학 입시 이 모든 교육 문제 블랙홀이 대학의 서열 구조에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대학 곧바로 우리는 새로운 공약을 통해서 대학 서열 구조, 이 학벌 구조 혁파를 위한 공격적인 그런 공약을 개발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것이 이제 지방소재대학의 위기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AI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교육 경쟁력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그런 새로운 새 판짜기가 필요한 구조 속에서 대학 체제 대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관련돼서 크게 보면 6가지고요.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가 할 역할에 대한 크게 6가지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OECD 평균의 고등교육 재정 이거는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2020년, 2021년도 경제 대국으로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제 대국의 10위권에 걸맞는 교육 재정 확보를 하는 것을 선언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의 유수대학 수준의 학생 인력 교육비 수준으로 지방 공립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립대학의 지원을 강화시켜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재정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였고요. 두 번째가 정부에서 앞으로는 대학 서열화에 대한 강력한 뭔가의 입장을 또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대학 서열화 해소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걸 관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자체하고 산업체하고 대학 간의
동반 성장형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통해서 국민대학이든 연합, 대학이든 특성화대학이든 그 권역별로 자율적으로 그 여건에 맞게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으로 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RIS라고 해서 참여정부나 현 정부에서도 RIS를 하고 있었지만 이거하고 차별성은 뭐냐면 이게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상설 기구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 혁신체제는 법인체로 운영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는 광특회계를 도입해서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 이것이 담보되도록 저희들이 제안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판짜리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저희들이 제안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고등교육이 갖고 있는 새로운 생태계 중에 하나가 이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입니다. 이게 AI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아주 기초학문 플러스 성장 동력이 필요한 그런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원끼리 공유 협력해서 새로운 연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국의 연구 교육, 그 다음에 산업, 경제, 주거, 생태 환경을 아우르는 대학 도시를 설립하자.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학 도시 활성화에 대한 의제를 다섯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고등교육 생태계에 대한 전환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유경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생들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비진학자를 포함해서 학습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가 찬스를 강화시키자.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미래 세대의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의제다. 그래서 이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대정 지원의 확대에 대한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고등교육과 관련되지만 이 국민 혹은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평생학습 시민대학도 계속적으로 좀 대학과 지자체와 연동해서 평생학습 시민대학도 강화시켜서 하겠다는 게 일곱 번째인데 이제 고등교육하고 관계없지만 사실상 시민 전체가 이제 고등교육의 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그걸 강화시키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 대전환이라고 했는데 문제의식 자체가 우리 학부모,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 다음에 국가가 하지 못했던, 방기했던 국가의 책임을 요번에는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좀 부활시키고 강화시켜서 대전환의 초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대전환의 초석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하게 고등교육 정책을 특별하게 또 추가로 말씀하신 건 우리나라의 그 경쟁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열화된 대학, 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대학 체제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특별히 고등교육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 대통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문.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뜨거운 교육열이 제대로 발휘되기보다는 왜곡된 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20세기형 교육 시스템이 정상적인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초등 5학년에게 중학교 3학년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고등학생들은 오지 선다형 수능 문제 풀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한다. 공교육비에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인당 교육비를 쓰고 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까지 배움과 성장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즐기지 못하고 무한 경쟁의 굴레를 쓰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한다. 초중학생들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 짓눌려 인간으로 성장 발달에 필요한 놀이와 경험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도전보다는 주어진 지식을 외우고 정해진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느라 바쁘다. 고등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은 늘어난다. 합계 출산율이 3년 연속 세계 꼴찌인 현실도 이러한 교육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 때문에 힘들다. 이제 교육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교육이라는 질곡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 교육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를 교육 덕분에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 교육이 아니라 도전할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시대적인 도전 과제들에 맞설 수 있는 힘,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 민주주의 공동체의 위기, 인구 절벽과 농촌 소멸,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 AI 등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의 도전 과제들에 당당하게 맞서고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 초중등 교육은 물론 대학 교육과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체제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교육 대전환을 성공시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대통령이 필요하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배려,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배우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대통령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켜주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행복한 삶을 지켜줄 대통령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뚜렷한 성과로 증명했던 이재명 후보야말로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과 실력을 갖고 있으리라는 든든한 믿음으로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오는 3월 9일의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후에도 대통령 임기 내내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며 이재명 후보가 성공한 교육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2년 3월 7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3만여 교육시민 일동. 네. 자,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은 갑니다. 이재명과 함께 교육 대전환.